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사업 설명을 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준비한 내용이 아니고 당연히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 대부분 모르는 내용이에요. 이걸 아는 정도만 가지고도 아까 주위의 수준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런 것보다는 올라가시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야. 첫 번째가 주식 시장의 이제 흐름. 그 다음에 우리 신한금융 플러스를 잘 모르시더라고. 우리 신한금융 플러스에 대한 이제 본질적인 내용을 제가 4년 근무하면서 확실히 알게 된 거 안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감탄본부를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이 본부는 어떻게 성장을 했고 얼마나 성장했고 그 과정을 낱낱이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좀 파격적인 게 들어가 있어요. 그것까지 보시면 오늘 마무리가 될 거고, 자, GA가 우리나라 있잖아요. 4,500개 정도 있어요. 꽤 많죠. 거기다가 저희 같은 이런 사업단 있잖아요. 얘네가 한 6만 개 된대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직하거나 회사를 찾잖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4,500개 면접 보고 6만 개 한번 찾아서 좋은 데 한번 골라보세요.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몇 곳만 보고 입사를 해요. 대부분 다. 근데 사전 지식이 없다 보니까 체크할 거를 못 체크해. 공짜로 주는 거 없는지 뭐 이런 것만 체크하고 쏙 들어갔다가 완전 이제 당하고 이직을 이제 계속 두 번 세 번 하는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 회사마다 서로 다 잘났다고 얘기를 해요. 맞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평균을 볼 줄 알아야 돼. 평균. 사람 많은 게 중요해요? 내가 들어가서 잘 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다 평균 3, 4, 40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수만 늘어날 뿐이지 평균이 3, 40이라는 거는 현재 GA 시장이 시스템적으로는 좀 백중세다라는 거예요. 지표가 말을 해주는 거거든. 우리 회사가 좋으면 우리 회사 온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야 좋은 거잖아. 사람만 많은 게 아니라. 저희는 인당 생산성의 평균이 두세 배가 항상 높아요. 많으면 4배까지 올랐어요. 100만 원에서 그 언저리로 계속 유지를 한다. 근데 재밌는 게 지금 감소를 좀 하고 있어요. 1년 6개월 동안 200개 GA가 폐업을 했어요. 우리 GA를 자영업자랑 비교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자영업자는 3년이면 폐업률이 거의 다 반 이상이 폐업이에요. 그러면 여기 4,500개면 대략 한 2,500개 정도, 2,300개 정도 폐업을 해야 정상인데 200개밖에 폐업을 안 했으니까 괜찮은 사업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메커니즘이 달라서 그래요. 자영업자는 그냥 내가 그날부터 문 닫으면 끝인데, GA는 폐업을 할 수가 없는 게 원수사에서 주는 수수료가 계속분이 나와요. 법인 대표가 먹기 위해서는 사업자를 살려놔야 돼요. 그래서 폐업을 못해요. 설계사들이 다 나가도 법인이 살아있는 이유가 나머지 수수료를 먹으려고. 여러분 퇴사하면 수수료 안 주잖아요. 그 법인이 다 먹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폐업을 못하고 어거지로 남겨놓은 게 굉장히 많은데 실질 폐업률은 반이 넘는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런 식으로 사실을 구하기도 힘들고 폐업 수순으로 가는 데도 있고, 솔직히 얘기하면 저희같이 좀 브랜드가 있는데 말고는 아예 안 보는 게 좋아요. 그 안에서 자꾸 뭐를 찾으려면 4,000개 다 뒤져야 돼요. 그래도 평균 3, 40만 원 하는 GA들이 대부분이다. 차라리 거기 하는 게 나아요. 그런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럼 GA 시장이 지금 어떠냐? 지금 뉴스로 이미 많이 나왔어요. 1200호 룰, 7년 분급 이런 걸로 해가지고 경쟁을 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맞아요. 저희 사업 설명회도 마찬가지예요. 1200% 룰이 내년 7월 1일부터 지금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일부에서는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바람이 거예요. 바람. 이미 금감원 하고 약속 다 끝났고, 금감원한테 지금 짜증내는 게 뭐냐면 하기로 해놓고 자꾸 뭐 늦춰달라 그러니까 되게 짜증이 나요. 그럼 1200%이 시행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분급인데, 1200% 시행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 여러분들이 현재 받는 수수료에서 똑같이 일을 해도 20%씩 차감이 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안 주는 건 아니고 나중에 줘요. 근데 여러분들 빨리 받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빨리 줄 수 있는 데가 준비가 돼 있냐 이거지. 일단은 회사 자본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수수료면 시책이 투명해야 돼요. 투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속일 수가 있겠죠.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시책을 그대로 주나요? 뭐 수수료 그렇게 주나요? 다 준다고 말을 하지만 그 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손 하나도 쓸 수가 없어요. 수수료의 모든 거라는 주의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5%덜 받았어요. 그거 못 받아요. 어느 순간 회사에서 바꿀게요. 5% 내릴게요. 뭐 환급률 높일게요. 이거 손도 못 대요. 소송해봐 다 져요. 그렇게 돼 있어요. 좀 억울하지만 그렇게 안 되려면 투명하냐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환수가 중요한데, 그나마 요새 오신 분들이 뭘 좀 아시더라고. 뭐냐면은 전에는 물어보는 게 다 똑같아. 수수료, 비비, 교육 뭐 한 이 정도 물어보는데, 환수를 드디어 물어보기 시작을 하시더라고. 수수료 많이 주는 데는 환수도 크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딱 맞아. 수수료 많이 준다고 하는 회사에다가 저 환수표도 주실래요? 한번 물어보세요. 절대 안 줘요. 앞으로 주고 뒤로 빼는 거에 걸리는 거거든. 그리고 또 하나는 환수표는 매달 변동이 되지 않아요. 제가 여기 처음 왔었을 때가 2021년도고 제가 2022년인가 3년에 받은 환수표가 있는데 그건 그대로예요. 근데 어느 회사를 갔더니 2025년 11월 환수표
환수표가 있는데 그거 다 가공한 거야. 환수표는 원수사에서 GA에서 처음에 넘겨줄 때 최초 계약한 게 있어가지고 원수사도 GA에다가는 함부로 환수표를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이후에 환수표가 자꾸 뭐 월별로 뭐 나온다? 회사에서 작업을 사실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자율성. 이건 뭐냐면은 상품을 자율적으로 팔아야 돼. 저희 회사는 굉장히 커요. 230명이 있고요. 전국에 지사가 20개 정도 있는 정도로 굉장히 큰 회사고 사무실도 굉장히 잘 해놨어요. 그러면은 원수사에서 저희한테 딜이 들어와. 여기 내 증인들이 있는데 나는 단 한 번도 특정 회사를 민 적이 없어. 회사가 예를 들어서 어느 상품을 좀 밀고 그러잖아요. 그냥 돈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재밌는 그 돈도 누구 돈일까? 여러분 돈이에요. 원수사에서 주의를 넘겨주는 게 거의 한정돼 있어요. 무한정 주는 게 아니에요. 특정 회사를 민다 그러면은 더 주는 것 같지만 뭐 13차례 빠지든 어디서 빠졌어. 여러분들 빼가지고 본부장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럼 신한금융 플러스는 어떤 주의냐? 아까 말씀드렸죠. 체감적인 수수료가 체감이 아니라 그냥 실제 구조가 그래. 1,000만 원 받던 사람은 그냥 800만 원 받아요. 내년 7월 1일부터. 공백을 방어를 좀 해드리는데 회사 돈으로 대신 선지급해주지 않으면은 답이 없어요. 원수사에서는 1200 룰이 딱 걸려버리면 심지어 무슨 뭐 밥 사는 것까지도 이거 다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 돈이 없으면 안 돼. 1250억이 저희가 현재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 규모로 봤었을 때 저희가 GA 중에서는 자본금은 2등이에요. 인원수는 4,000명밖에 안 되지만 1위가 한화 2250억 저희가 2등. 그 다음 A 플러스 SL 여기가 직영이어서 그나마 113억 있는 거고 인카나 J코리아는 여기는 사업가요. 그러니까 독립체사인데 뭐냐면 인카라고 다 똑같은 인카가 아니고 거기 막 수백 명, 1000명 단위의 관리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1, 2%, 3, 4% 뛰게 하면서 회사를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사업가형으로 운영되는 데가 돈이 없어요 사실. 회사 가치가 2천억이네 3천억이네 말은 하지만 돈이 없어. 이 돈이 무슨 돈이냐면은 그냥 현재 통장에서 당장 빼서 쓸 수 있는 돈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당장 빼서 쓸 수 있는 돈. 자 그런데 저희가 있잖아요. 신한금융지주의 이제 계열사들이 신한금융수, 은행, 증권, 자산운용 어쩌고 저쩌고 뭐 좋다 모르겠어요. 뭐 되게 많아. 근데 여기 신한라이프가 있죠. 신한라이프가 1년에 순수익만 5,248억이. 근데 저희는 신한금융 플러스라는 GA. 한화는 하나생명금융서비스. 하나가 바뀐 거잖아. 저희는 합치지도 않았는데 1,250억이요. 1년에 4주씩 순수익이 나는데 4조 5천원씩. 아니 자산이 아니라 순이익이 4조 5천원씩 난다니까 금융. 그럼 이 돈을 가지고 이 계열사들 투자하고 먹고 사는 거야 사실은 이 돈을 가지고. 근데 참 사업을 잘하는 거죠. 매년 이 정도 나는 거니까. 거기에다가 이 브랜드 가치라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금융회사야. 금융 말고는 다른 사람 전혀 하질 않아요. 뭐 리조트 사업이니 뭐 이런 거 전혀 하지 않아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면은 금융에 대한 민원만 살짝 있는 거고 뭐 후기라든가 이런 건 아예 없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금융지주 4개밖에 없어요. 우리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4개밖에 없는데 거기서 1등 내지 2등은 항상 차지를 하고 있어요. 3, 4등도 한 적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감탄의 매출을 분석해 보면 한 5% 정도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신 것도 맞지만 5% 정도는 브랜드 때문에 매출이 상승하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다 1, 2등을 다투는 계열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뢰도가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높다라는 거고 한화가 피플라이프를 샀잖아요. 2,800억에. 그 다음에 IFA인가 뭐 또 하나 샀어요. 뭐 2천억 주고. 피플라이프 원래 회장님이 현학진 회장님이었어요. 그분이 20년 전에 피플라이프를 만들고 스텝 한두 명 데리고 막 키워가지고 그렇게 키워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랑 스토리도 있고 정도 있고 어려움도 또 같이 겪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분도 영업을 하셨기 때문에 장인정신이라든가 보험 영업에 대한 애착이라든가 자긍심이 좀 있었겠죠. 근데 이게 사는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그런 스토리나 애정 뭐 애착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돈으로 봐버려요. 이 회사가 돈이 될까 안 돼. 그냥 그걸로만 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치기를 하루 종일 쳐버려요. 하나로 바뀐 다음에 수수료가 더 안 좋아졌고요. 지금 내부에서 반발을 하니까 이제 환수율이 좀 안 좋아지고 있어요. 계속 이런 식이에요. KB생명도 아직도 자사상품을 좀 강조를 하고 있고 미래에셋은 좀 시장 내 활성화가 지금 현재는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본금이 좀 있는 회사를 위주로 좀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외에 이제 피플라이프, 리치앤코 이제 이런 회사들이 우리 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똑같은 환수를 때려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어. 근데 환수가 낮잖아요. 그 환수율가 80%예요. 당연히 100만 원 중에 80만 원만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88만 원 이런 식으로 가져가요. 본사는 손해보지 않고 FC한테 그냥 엎어 씌우는 건데 이걸 몰라요. 많으면 25차월까지 100% 환수 몇 개 회사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다 보면 깨질 수도 있는 거고 요새 90%만 넘어도 솔직히 많은 거잖아요. 그럼 10% 때문에 여러분들 손해보는 게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투명성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투명성이 어디서 증거로 하나 나타나는 게 있어. 아까 여행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1년에 여행 많이 가면 5번 가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40만 원 3번 달성하면 동남아여행. 뭐 2번 달성할 수도 있고 60만 원 2번 동남아여행. 근데 보통 이걸로 가는 게 200만 원 정도로 가요. 근데 이 기간에 원수화 시책을 200% 정도를 낮춰버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40
40, 200 하면 얼마야? 240이죠. 단순 계산해도 200만 원짜리 여행 내 돈 240만 원 내고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13차월도 마찬가지. 13차월에서 또 일부 빠져요. 간 사람은 그나마 다행이야. 미달성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40, 40이 가지만 39만 원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안 보내주잖아요. 그럼 30, 39만 원 한 사람들은 원래대로 하면은 한 200, 한 2, 30만 원 받는데 원래 시책대로 하면은 못 받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여행 시책 기간에도 이런 거를 빼질 않아요. 이런 걸 빼지 않고 13차월 동안 해지가 됐다. 그러면은 이거 200만 원 또 전액 환수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일단은 시책을 빼지 않아요. 그게 깨질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를 비율별 환수를 해요. 본인이 120만 원을 달성해서 200만 원짜리 여행을 갔는데 10%인 12만 원만 빠졌네요. 그러면은 환수도 그냥 200만 원에서 20만 원만 해요. 그러면 훨씬 더 억울하죠. 사람이 좀 잘못할 수도 있고 계획이 깨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잘못한 것보다 더 이상의 형벌을 내리면 좀 억울하잖아요. 계약 깨진 건 본인도 기획사유가 있는 건 맞지. 그거 인정한단 말. 근데 더 가져가는 건 아니라는 거지. 맞죠, 안수현 팀장님? 그래서 17만 원 그때 뺏었잖아. 자, 거기에다가 여러분 돈이 많으면 뭐예요? 써야 말이죠. 그죠? 다른 달도 아니고 11월이에요. 이번 달에요. 이번 달에 얼마 걸었냐? 원래 줄 거 다 주고 300%를 더 걸었어요. 원래 1000만 원 벌던 사람 쉽게 말하면 1300만 원 버는 달이었어. 그 다음에 건강보험 또 300%또 걸었어요. 거기다가 이거 모르는 사람 많은데 이걸 특별 프로모션이니 뭐 본사 시책이 그러는데 이건 정확한 명칭은 상생지원금이에요. 원래는 알 건 알아야 되니까 이거는 여러분도 주라고 만든 게 아니라 GA가 수수료 경쟁에 막 붙었잖아요. 여기도 많이 주고 여기도 많이 주고 그러다 보니까 본사가 직원들 급여도 주고 뭐 운영도 해야 되는 돈이 없어가지고 돈 좀 더 줘 해가지고 그래 서로 상생하자 그래서 이름을 만든 게 상생지원. 그래서 대략 200%씩 더 풀어버렸어. 저희가 그중에 200에서 250% 정도는 다시 여러분 또 드려요. 이건 여러분 개인 책이랑 아무 상관없이 또 드리는 거예요. 바로 2월에 15차 지나면 20% 더 드리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2주차인데 200% 또 걸었어요. 아예 없던 시책이에요. 근데 아까 신한라이프만 계산해볼까요? 신한라이프 300% 걸었다 그랬죠. 이건 개인 시책이에요. 2월에 또 500% 있어요. 5년 납 단기납이.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넣으면 다음 달 시책만 800만 원. 근데 이제 단기납 수수료가 좀 작으니까 수수료가 합치면 1000만 원. 여기서부터 좀 놀라는 사람들 많을걸요? 지금 아직도 있잖아. 100만 원짜리 하나 팔면 이거는 막 300만 원 나오고 200만 원 나온 데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심리적으로 많이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걸 주위에서 이용을 해. 심리적으로 많이 줄 테니까 야 얘는 7공 주는데 너는 7호 줄 거야. 그래놓고 뒤로 조절하는데 저희 회사가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저는 본부장이기 때문에 많은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없어. 손도 못 대. 본사에서 직접 다 때려버려요. 왜? 우리 회사는 신한금융지주라는 굉장히 큰 회사이기 때문에 이 레퍼런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본부장이 시책 떼먹어가지고 뉴스라도 나가잖아. 근데 뉴스는 신한금융 플러스 이런 식으로 나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위험하게 봐가지고요. 돈 떼어먹을 짓을 아예 못하게 이거는 그냥 본사에서 다 알아서요. 저희는 지사인데도 불구하고 본사에서 그냥 다 알아서요. 나 손 못 대. 제가 본사에다 얘기해가지고 왜 이렇게 500%나 줘요? 한 200% 주세요. 이게 토스 이런 데 가능해. 그리고 웬만한 데 다 가능해 지금. 지사장들이 이 맛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한이 본부장한테 있냐 본사에 있냐가 중요한 건데 이건 손을 못 대요 저희가. 그거 말고 법인 시책만 있어요. 법인 계약할 때 나오는 시책이 아니고 손부에서 200%씩 더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건 회사 운영비로 나오는 건데 그 중에 100%를 또 제가 여러분한테 또 드려요. 지금 50만 원 이상만 하시면은 또 드려요. 환수액에 또 하나 얘기하면은 이건 지금 타사 거예요. 여기 보시면 23년 12월 이렇게 돼 있잖아요. 환수 규정표 보는 거 굉장히 쉬워요. 이게 지금 생명사들이죠. 생명은 18철만 보시면 돼요. 손보는 15철만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거. 18철 환수 있어요, 없어요? 18철 유지하면 환수가 빵이다. 그나마 얘네들은 양반이야, 이 정도면. 더 심한 것도 많아요, 지금. 생보는 18철만 잊어먹지 마세요. 요새 이런 말을 해요. 뭐 7년 분급이니 해가지고 지금도요, 36철까지 수수료가 나가요, 생보가. 그러니까 생보는 24철이나 36철까지 나오니까 환수도 24철이나 36철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18화에서 끝나요. 다만 앞으로 받을 게 더 있지만 그건 못 받지. 깨졌으니까. 자, 손보 다 빵빵빵빵빵이죠. 15번 유지하면 환수가 없다니까요. 가끔 여기에다가 1회차로 깨지면 110% 환수예요.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A4 용지 값하고 전기요금 들어간다고. 여러분 저희 A4 용지 막 갖다 쓰세요. 괜찮아요. 이건 뭐냐? 또 시책. 아까 거는 수수료예요. 조금 달라요. 4, 5철까지 이렇게 100% 환수하는 데가 있고 수수료처럼 그냥 이렇게 차월별 환수가 또 되는데 이거 좀 달라. 그런데 요새 요거는 조금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포스터에 13철 미유지시 100% 환수 써 있으면은 상품별로 그게 맞아요. 저희도 그건 똑같이 적용되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원수사가 그렇게 적용한 게 맞아요. 대략 기본 환수율이에요. 근데 무슨 13철 됐다고 뭐 다 환수하고 이런 거 없죠. 지금 생보 같은 경우는 거의 13철 유지 못하면 아까 500% 300% 나오는 게 거의 다 환수인데 이게 없잖아요. 이거 아예 없어요. 이쪽 라인은 없잖아. 지금 25철 막 환수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손보는 아까 생보보다는 훨씬 더 또 좋아요. 수수료처럼 이런 식으로 환수해요. 그다음 13철은 여러분 또 받을
받으시잖아요. 13차월에 받은 거 25차월 안에 깨지면 100% 안 써요. 지금 거의 대부분 다. 근데 저희는 13차월에 받은 게 또 차월별 한수. 제가 지금 간단하게 몇 개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요. 신한금융플러스가 그냥 원래 그래요. 자본금 탄탄하고요. 그 돈 쓸 줄 알고요. 여행 갈 때도 여러분들 돈 빼가지고 해주는 게 아니라 회사 돈으로 다 하는 거고요. 환수 합리적으로 하고 원수에서 하라는 데만 하고 이것도 반대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사실은 환수 좀 덜해라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정말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이제 전산 보시면 거의 다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감탄본부. 이제 여러분들은 주의 큰 시장이 1200불이니 어쩐 식으로 돌아가는 거고 신한금융플러스가 진짜 신뢰가 있다는 거 아셨을 거고 이제 감탄본부예요. 감탄본부는 신한금융플러스에서 1등인데 그냥 1등이 아니라 그냥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2등하고도 매출 차이가 거의 2배 정도 차이 나고 인원수도 계속해서 늘고 있고 인원수도 1등이고 성장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이게 녹아져 있어요. 왜 여기가 이렇게 컸지 또 크고 있지를 한번 들여다보시자고요. 저는 영업인 출신이에요. 보험 영업인만 아니고 딴 영업은 한 적은 없어요. 근데 다행히 똑바로 배운 것 같아. 영업인은 기본금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영업인은 감정이 더 급등 나가지.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영업인들은 본래 자기 컨디션만 유지하고 퍼포먼스만 잘 나오게 해도 기본 매출 다 치더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제가 생긴 거 이렇게 순진하게 생겼지만 성격이 좀 더러워요. 제가 사기 잘 당할 것 같고 막 이렇게 순진하게 보이잖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평온한 상대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지? 사람이 행복해야 돼요. 이건 사실 내 전략이에요. 내 의무면서 책임이면서 감탄 운영 철학의 핵심이에요. 지금 유럽에서 제일 유명한 커피를 내가 여기서 시책으로 걸었었거든요. 근데 그거 아무도 몰라요. 커피계 에르메스라는 거를 내가 여자도 아닌데 그 뒤져가면서 옷도 여러분도 유행 따라 입잖아요. 유행도 트렌드가 있어요. 그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 걸 되게 좋아하시는데 이건 단편적인 거고 뭐 여행 가면 우리끼리 식당도 따로 빌려놓고 하고 또 내가 여행 만드는 프로그램 완전히 새로 다 바꿔서 짜고 하는데 이게 우선이에요. 딱 봐도 사무실을 증거로 제가 말씀드리면 대충 만든 것 같아요. 신경 쓴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사무실만 만들어놨어요. 좀 추접스럽지만 먹을 거 뭐 다 갖다 놓고 저거 다 하루 종일 매출 빵 찍어도 공짜로 맨날 드셔도 돼요. 이게 담보가 돼야 돼 보니까 회사에서. 그래서 저희는 출퇴근도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써요. 근데 요새 일부 지점장님들이 좀 강제로 좀 했으면 좋겠지 않냐. 다른 데처럼 아침 7시 출근 시켜야 된다. 그게 제대로 된 거라는 거예요. 그걸 자율적으로 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나는 하늘이 두 쪽 나도 1조를 갖다 줘도 요거 깰라고 하면 나 이거 안 해 사실. 내가 제일 회사에서 지키려고 하는 핵심 철학이에요. 요게 깨지면 다 깨져. 여러분들 컨디션도 무너지고 그냥 다 무너져 내가 보니까. 그리고 스스로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영업은 능동적이어야 돼요. 수동적이어야 돼요. 자기가 할 생각이 있어야 돼 자기가. 근데 다만 회사에서 스스로 일하고 싶은 환경을 좀 제공해줘야지. 맞잖아요. 이건 스스로 일하고 하려고 했는데 하기 싫은 경우가 많지. 그 다음에 회사가 여러분들 이직이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생존 본능하고 성장 본능. 뭐냐면 기존에 있는 회사에 나 굶어 죽을 것 같아. 그럼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아. 나 여기다 진짜 돈 못 벌고 진짜 생활비도 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 본능으로 이직하는 사람. 성장 본능. 나 그래도 밥은 먹고 사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맨날 그냥 또이또이야. 근데 더 이상 성장이 할 것 같지가 않아. 무슨 본부장이나 대표도 맨날 그냥 골프나 치고 할 일도 없고 그냥 게임이나 하고 있는 거고 주변에 있는 애들도 빚이 뭐 1억 있네 2억 있네 그래놓고 커피 막 2시간씩 먹고 이거 수다 떨고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막 돌아버리기 있는 거야. 성장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성장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내가 만들어줘야겠다. 그리고 실제로 성장을 하고 있고. 근데 이 환경이라는 게 뭐냐면 솔직히 이 인테리어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동기부여지. 여러분들이 동료가 괜찮은 사람들이 많은 데 가야 성장을 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많고 처음에는 잘하는 사람이 좀 주눅 드는 것도 있지만 무조건 배울 게 많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자녀분들 계시고 나도 이제 딸이 이제 10개월 돼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되지만 내가 애한테 야 공부해야 한다고 얘가 공부를 잘할까? 애 공부 잘하는 방법은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그냥 섞어 버리는 게 공부 잘하는 방법이에요. 똑같은 거야. 나보다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복을 배울 게 훨씬 많아요. 여러분들이 확장성이 있어 보이냐 없어 보이냐 물론 확장성이 있다는 제가 증거는 수도 없이 많은데 보이는 측면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일할 맛이 나냐 이 회사 가면 계속 발전하고 비전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 실제로 증거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2021년 12월에 설립이 됐어요. 22년에 첫 해 매출이 3억 정도 했죠. 2억 9,900이니까. 그 다음에 2023년도에 6억 4천 2배가 넘게 뛰었네. 2024년 작년에 12억 5천 또 2배가 넘게 뛰었네. 지금 11월 21일 기준 1억 7,900 계속 성장하죠. 이거 우연일까?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고 인원수도 지금 계속 늘고 있죠. 이 노하우가 맨 마지막에 나와요. 사실 맨 마지막에 혜택이 좀 많이 또 끝까지 보시고 이제 우리 회사 연역을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여기를 제가 2022년도에 만들었어요. 되자마자 2022년도에 그냥 1등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2023년도에 제가 또 챔피언 했죠. 지사장들 매출 챔피언 말씀드리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2024년도에 또 챔피언 했죠. 2025년도에는 신한금융플러스 내에 제 위에 사업부가 있는데 제가 그래도 좀 잘하니까 합류가 이만큼을 해버렸어. 저희 감탄본부로. 합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일이 소통이 중요하고 마음 맞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서로 소통이 되고 마음 맞으면 일이 자연스럽게 되더라고.
부부가 사이가 안 좋은데 그 집안 잘 될 것 같아요?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좋아서 다니는 사람이 많으니까 회사가 잘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이건 말로 좀 설명을 해야 돼요.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수수료 및 환수가 있잖아요. 업계 최고라고도 참 말 되게 안 믿는데 제가 타 회사 걸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제가 수수료는 있잖아요. 어디당 비교해도 실제로 받았을 때 더밖에 다 해놨어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딴 데다 적게 해주네. 딴 데가 더 많네. 자료를 갖고 오라니까. 매출 얼마에서 뭐 이런 자료를 정확하게 갖고 오면 내가 다 준다니까. 근데 대부분 다 수수료도 적네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 기분 되게 나빠요. 이게 너무 표현을 쉽게 하는데 이거 내가 잘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자료 갖고 오는 사람 아무도 없고 자료 갖고 뒤지다가 알고 보니까 이거 높네요. 다 그러고 끝나요. 대부분 다. 그 다음에 투명한 시스템은 이거 전산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급여를 한두 번 받아봐요. 상품별로 수수료 얼마, 시책 얼마. 또 시책도 종류가 많죠. 법인 시책, 개인 시책, 상생지원금, 특별 시책 이거 나란히 다 써 있어요. 상품별로. 그래서 내가 받기로 한 어떤 율이 있다고 하면은 속였는지 안 속였는지 당장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작게 써놨지만 이게 원장 공개라고 돼 있잖아요. 이 원장 공개를 안 하면 있잖아요. 이건 알 방법이 없어요. 속였는지 안 속였는지. 1000%에서 70%를 주는 건지 950%에서 70%를 주는 건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많이 받아야 돼요. 특히 주위에 좀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비교를 엄청나게 해요. 보나 마나 저희가 사실 높아요. 그 다음에 교육 시스템은 주위에는 참 형식적인 교육도 많고 쓸데없는 교육도 많아요. 그 다음에 신인들이 가끔 이런 말해요. 신인 교육은 더 없어 뭐 이런 거 물어보는데 지금 신인 교육 잘하는 회사들 많잖아요. 신인 교육 열심히 받고 자기 계약, 가족 계약, 지인 계약 딱 놓고 그냥 끝나요. 근데 저희는 본인 계약, 가족 계약을 강조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늘까봐 20일이 지나면 업적에서 빼버려요. 아예 환산이 안 잡혀요. 다만 넣으면 수수료는 다 주지. 왜냐면 본인 계약, 가족 계약이 어거지로 넣는 경우 언제 넣어요? 본인 생활비 없어서 넣는 경우도 좀 있고 맨 막판에 뭘 받아야 돼. 좀 더 넣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막 100만 원짜리 뭐 이런 거 이거래만 막 1000%씩 나오니까 거기 또 눈 들어가가지고 내 능력도 안 되는데 막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막 넣고 그런 거를 저희가 안 해요. 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금액이 좀 크면 제가 불러요. 내 방에서 사실은. 납입할 거냐? 왜 넣냐? 아니면 내가 자체 반려시켜버려요. 자기 계약을 넣어도 수수료가 나와요. 우린 자기 계약도 나와요. 다른 회사는 자기 계약을 뭐 이것 빼고 이런 것들 많은데 저희 그냥 다 주는데 그러면 이거를 수수료를 많이 받고 당장 생활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있잖아요. 그 돈을 내야 되잖아. 계속 보험료를. 그래서 설계사 수명이 줄어버려요. 영업을 난립으로 배워버려요. 영업에 대한 이 본질적인 거보다는 이용의 형태로만 이제 배워가지고 오래 못 가요. 사실 이게 정석이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관리자. 실력과 인성 이거 농담이 아니라요.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만 없어도 안 돼요. 제가 이 감탄본부를 만들 때 시장 조사를 했었어요. 누가 잘하나 어디가 성공했나 시장 조사를 했단 말이야. 근데 재밌는 게 잘하는 데가 없어. 인터넷에 막 엄청 잘한다고 떠들었는데 가서 딱 보면 별로 잘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만세 또 대표예요. 수소문에도 뒤지면 막 신용등급 7등급으로 돼 있고 이분들이 망하는 구조가 실력이랑 인성 둘 중에 하나가 꼭 문제가 돼서 망하더라고요. 생보 출신들이 관리자를 하게 되면은요 손보 베이스 그러니까 생활 밀착형 상품들에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이걸 답변을 못해. 그래놓고 하는 말이 야 너는 내가 이거 가르쳐준 거라고 딴 걸 물어봐. 걔가 물어본 게 아니라 고객이 물어본 건데. 그래서 실력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잘하는 게 일부 있지만 인성은 어떻게 되냐면 이건 자랑이라고 해야 되나 바보짓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한 달에 지출이 얼마일 것 같아요? 제가 한 달에 2억이 나가요. 저 한 달에 2억씩 나가고 단 한 번도 뭐 지출 밀린 적이 한 번도 없고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제가 빚이 없고 쓸데없는데 돈을 안 써서 그래요. 세대가리들이 좀 있어요. 지사장들 중에. 지사장이라면서 어깨에 힘주고 그냥 개가우 잡으려고 하는 조류가 애들이 좀 있는데 얘네들이 다 개사고를 엄청 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사장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다 영세하다고 막 그렇게 소문이 난 게 그건데 운영에 돈을 안 쓰고 직거로 착복하는데 처음에 혈안이 됐어요. 근데 처음에 차릴 때 돈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유지하는데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 이거 차릴 때 8억 들어갔어요. 근데 한 달에 유지비가 이제 다 합쳐 지금 2억인데. 그래서 정작 써야 할 팀장님들한테 돈을 못 써서 인색하다는 이제 평가를 받기 시작해요. 인색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저 사람 인성이 안 좋아라는 또 평가를 받아요. 한 번 그렇게 신뢰를 잃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돌아와요. 이 업은 많이 써야 많은 버는 구조를 나는 확실히 알고 있고 그 레버리지를 3년 동안 돌려보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 회사 계속 성장하잖아요. 내가 지금 10억 쓰면 3년 안에 분명히 30억 돌아와요. 그거 여기서 배워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잘 알아보지도 않고 지 생각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행 보증이니 물어볼 게 되게 많아. 보증보험이니 담보니 생명시험을 쳐야 되니 시험 날짜를 잡아야 되니 이런 단순한 것 같지만 이런 거 틀린 애들이랑 일하면 안 돼요. 내가 신청한 줄 알았는데 나는 이거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 관리자는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 솔직히 말하면 DB 뭐 이런 거 알려주고 이런 거 다 해요. 또 이런 디테일함이 떨어져 얘네들이. 뭔가 정확하게 그 피드백도 빨리빨리 줘야 돼. 설계사들 성격이 어떤데요? 급등락을 하루에 12번도 하잖아요. 동료면 분위기
분위기. 최고라는 표현이 진짜 아깝지 않은데 우리 회사 사람은 정말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람 보면 인사를 잘해요. 뭐 어디 안내해달라 그러면 그런 것도 또 잘해요. 기본적으로 매너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뭘 물어보잖아요. 다 알려줘요. 일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지점에 배치가 돼서 그 지점장하고만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 아니면 지점 내에서만. 아니에요. 물론 본인이 좀 넉살도 있고 좀 뻔뻔한 것도 있으면서 저분이 좀 잘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가서 물어보는 이제 본인의 노력은 있어야지만 물어봤는데 안 가르쳐주는 경우는 없어요. 자, 업무 지원이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오시는 분들은 정말 편할 때 오신 거예요. 감탄이 초창기 왔을 때 이런 인프라였을까요? 사무실만 덜렁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근직 직원이 10명이에요. 제가 급여 주는 사람이. 총무 6명, 총무 7명이랑 홍보팀 2명, 촬영 도와주시는 분, 본부자재 자동차 총무님 계세요. 여러분 자동차 모르는 분들이 주위에 좀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 잘못 걸리면 급하게 해줘야 되는데 몇 시간치 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날아가 버려요. 배서 같은 거.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냥 동의서만 넣어주시면 나머지 저희 총무님이 비교까지 다 해드리고 갱신도라면 갱신도 다 알려드려요. 갱신을 요청을 하면서 아니면 하실 건지 물어보면서 그동안 얘기했던 수술비 하실 건지 그 달에 좋은 상품 뭐 단기납이라든가 절판되는 상품 있으면 또 안내할 찬스가 와요. 자동차 총무가 사실은 좀 비싼 거 아세요? 그 다음에 요새 카드납 많이 하잖아요. 조금씩 카드납도 늘어나고 있는데 카드납 저희가 다 따드려요. 장기 배서도 다 해드려요. 그 다음에 저희 뒤에 계시잖아요. PPT도 잘 만들었잖아요. 저 뒤에 선물도 있고 저분들 안내도 다 해주시고 친절하게도 대해주시고 다 하는데 원래 전문은 뭐냐?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여러분들 프로필 만들죠? 제안서 만들죠? 그런 거 다 만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업무 편하게 공짜로. 업무 방향성. DB는 이거 내가 설명을 좀 줄였어. 왜냐면 DB는 거래처가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해요. 다만 쓸 줄 모르시는 분들은 지점장들이 상당히 전문가이기 때문에 실무를 다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얻은 게 좋아요 하거나 아니면 그냥 추천을 받아 쓰시면 되고 다 안내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내방향샵. 여기 1층에도 제가 아까 말했던 대로 만들어놨고 인하우스 지금 병원도 6개인가 7개 지금 저희가 거래를 하고 있고 설계사님들은 사실 제일 고민하는 게 만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이 장치가 100%나 완벽한 건 아니지만 어디보다도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자만 하면 이 인프라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최고 위치 저희는 IC 인근이면서 근처에 먹거리가 많은 데로요. 여기도 식당이 한 200개 돼요. 근데 오늘 뭐 먹지 해놓고 맨날 한 5개에서 똑같은 거 맨날 먹더라고. 밥 먹기 1시간 전에서 서로 막 카톡하면서 뭐 먹지 하는데 가는 데 똑같아.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인프라는 마케팅 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인프라 자체를 갖고 있는데 보만색 카페가 제가 대표예요. 제가 10억 주고 샀어요 아예. 여기에는 정말 많은 자료랑 다른 분들 영업하시는 거라든가 이런 게 되게 많아. 여기에 오시면은 그때부터 더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여기 대부분 다 카페 보고 오셨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제가 강력한 이 카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리크루팅이 사실 잘 돼요. 꼭 잘났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상품이 이렇게 2개가 있어요. 성능이 똑같아. 근데 얘는 아는 브랜드고 얘는 모르는 브랜드야. 그거 아는 브랜드 살 거 아니야. 그냥 그런 마케팅 메커니즘을 제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것도 맞지만 유명하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블로그 있고 제 유튜브 있고 저희 홈페이지도 있어요. 그리고 수수료 한 번 더 그래도 강조를 또 넘겨드리면은 원장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735%에서 850% 정도를 가져가요. 그건 등급이 5단계가 나눠져 있어요. 최아래 등급도 이 정도 가져가고 제가 100% 아까 더 드린다 그랬죠. 이거 드리고 상생지원금 150%에서 250%, 150% 거의 있지도 않아요. 원수사 이걸 시치기 200에서 400% 나오고요. 13차월이 1000에서 한 2000% 나와요. 물론 이거 약간 최고로 따졌지만 13차월 아무로부터 한 800% 이상은 또 나오는 거고 이걸 기준으로 1000에서 한 1100% 나오고요. 최대 많이 받은 3000%가 넘어요. 원수에서 주위로 내려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신한라이프 같은 경우는 본사에서 지금 노마진 정책 쓰고 있어요. 신한금융플러스만 2개월 또는 13차월에 다른 지회보다 신한라이프 상품은 돈을 더 드려요. 딴 데가 더 준다 얘기했을 때 본사에다 얘기하면 바로 고쳐줘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속이나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 더 많아요? 잘 지키는 사람이 많아요? 안 지키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데 약속을 어차피 안 지키고 있으니 우리가 신뢰를 잘 지키고 있으면 어디 가서 상처받고 최종적으로는 여기에 머문다라는 정책을 갖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환수표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최소예요. 타사하고 우리 회사하고 비교한 건데 타사에서 많은 뭐 20% 이상을 매길 때도 저희는 환수량이 이 정도로만. 그러면은 이게 깨져도 되겠네 이 뜻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래 자기의 권리를 드린다는 거고 솔직히 신한도 우리도 환수를 올려야지 하면 솔직히 말하면 다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내 장담하지만 절대 못 바꿔요. 우리가 20개 정도 사업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독립체산제예요. 계약서에 이걸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조항이 돼 있어. 사전에 허락을 맡아야 돼요. 바꿀 생각도 없지만 모든 지회는 보통 하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주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돈은 아무 문제가 없어. 아까도 보시면 1년에
1년에 4조 정도 이익이 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 5억 10억 이익을 냈다고 해서 지주사가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뭐 5억 10억 손해났다고 뭐라고 할 것 같아? 아니에요. 우리 신한은 지금 현재 10,000명 돌파하는데 그냥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 안에 돈을 얼마든 쓰든 그거는 신경을 안 써요. 왜? 10,000명 이후에 어차피 그동안 쓴 거 다 회수된다, 이런 레버러지 원칙을 잘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신경을 전혀 안 써요. 그 다음에 이제 영상 콘텐츠, 제 유튜브 채널 있고요, 이제 단톡방 있고 테마 교육이 있는데 이걸 좀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마인드하고 멘탈은 자신있게 얘기하는데 저보다 센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와, 그렇게 큰 회사가 이렇게 해코지 하면 어떡하냐. 내 말이 맞으면 걔네들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마인드나 멘탈 교육을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 이제 임성환 지사장이라고 한화에서 오셨는데 연극하고 종신 강의가 아주 기가 막힌 분이에요. 이게 다 영상으로 좀 떠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오신 분들은 예전 영상을 그대로 다 드리고 상품 교육을 월 초에 한 번씩 해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처음에 입사를 하잖아요. 동영상들 이렇게 다 드려요. 코드 내하기 전에 한 번씩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볼까 안 볼까? 예를 들어 종신에 대한 기본 지식이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상품이 있고 보험 지식이 있지만 보험 지식은 안 바뀌는 거예요. 치매, 실손, 연금 이런 거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사를 하게 되면 이런 걸 드린다라는 거고, 이제 명사를 초청해서 이분이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 카카오 창업 멤버, 배달의 민족 창업 멤버, 뽀로로 창업 멤버, 이렇게 실제로 교육을 진짜 좋았어요. 정말로. 또 만나게 해드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교육회예요. 아침마다 이렇게 원수사 교육 쭉 있고요. 신입교육, 상품교육, 특강, 우리 시상식, 그리고 교육은 생물 같아서 맨날 똑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저거 다 무조건 강제로 들어야 돼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무실에 몇 명 있는 줄 아세요? 여기 120명 정도 있는데 아침 조회하면 20명이 없어. 그 정도로 풀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업적은 계속 들어가. 그러니까 알아서 일하는 일머리를 배웠다는 뜻이지, 내가 듣고 싶은데 들을 게 없는 거랑 있는데 내가 안 듣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인프라나 회사가 해야 되는 도리를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 정말 연봉이 높고 일머리가 완벽하신 분들이 잘 이동은 안 해요. 좀 부족한 게 있으니까 이동을 하시는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지점장님들한테 특별히 요청했던 게 1대1 1차 교육이 뭐냐면, 이렇게 단체로 하는 게 장단점이 있어요. 단체로 하는 거는 전달력이 좀 약해요. 근데 1대1 밀착 경우는 딱 이 사람한테 맞출 수가 있어요. 우리는 최대한 감정 케어를 좀 해달라고 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설계사 감정이 어때? 급등나게 뭐 장난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감정 케어도 좀 많이 해주시라. 그럼 화내거나 때리지 마라. 내가 분명히 얘기해가지고 그럴 일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경력자들이 있잖아요. 제안서를 만들어드리고 이 플랜에 대한 피드백을 해드리죠. 신입들은 이끌어야 되고 경력자들은 서포트를 해드려야 돼요. 이분이 어떤 걸 할 줄 아시냐, 뭐가 필요로 하시냐, 그런 거에 대한 최대한 서포트를 해드리고, 고객 응대 이슈가 발생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뭐 즉각 대응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뭐 이것 좀 빨리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동의서 좀 빨리 넣어주세요. 이런 거 다 만반의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데 일하는 게 장점이 뭔 줄 알아요? 10명 데리고 있는 지사장이 그 원수사 지점장한테 한마디 하는 거랑 저처럼 한 250명 데리고 있는 사람이 한마디 하는 거랑은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요. 거기다 또 하나는 제가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고 관찰을 많이 했는지가 여기서 나오는데, 위촉을 하고 아주 안정적으로 안착하는 걸 보니까 구성이 있더라고요. 바로 이 애착 관계. 내가 돈 벌려고 왔지만 친한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은 이게 되게 어색해. 기본적으로 지점장, 지사장, 그 다음에 저하고는 관계를 좋게 해놓는 게 좋아요. 물론 저도 이제 다가가요. 제가 사실은 안 웃겨요. 솔직히 얘기하면 1 더하기 1은 중노동 뭐 이런 거 하거든요. 집에 갈 때 웃는 사람 있는 거 아는데, 이거 왜 옆에 가서 이런 얘기 하는 줄 알아요? 친해지려고 해요. 그러면 안 웃겨도 좀 웃어주면 돼. 그럼 서로 애착관계 생기는데, 조직에서 최고 높은 사람이랑 관계를 좋게 해놓는 게 무조건 나요. 그래서 이 애착관계 형성이 되면 회사 다니는데 훨씬 더 재밌고 빠르게 적응하고 안착을 하더라. 일이 잘 되지만 사람들이 싫어가지고 딴 데 가는 것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경우 많이 없고, 우리가 많이 딴 데 가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사람이 그 사람 일하기 싫어서 그래. 사실 본인이 알아서 본인이 나가죠. 사실 우리 회사에서 뭐 부정적이거나 이런 사람도 솔직히 잘 못 버텨요. 그래서 기쁜 일을 좀 축하해주고 지식은 함께 놔두고 추억을 많이 공유할 수 있는 문화. 우리가 여행 많이 가는 게 여러분 좀 추억 쌓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저 외가 다 많이 가봤어 하지만 가면 또 좀 다른 면이 있고, 사람이 많이 달라지니까 프로그램도 실제로 다르고, 그 다음에 사람이랑 좀 더 친해지고, 그동안 이제 간단하게 인사만 했는데 같은 방 쓰고 3일 같이 돌아다녀 보고, 그리고 배울 것도 있고 좋은 것들이 많아요. 원래 그러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추억들이 하나둘씩 쌓이면은 회사에 적응을 좀 더 잘하시더라 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서로 축하해준다는 게, 이렇게 계약들 이렇게 들어가면 저희가 50만 원 이상은 이렇게 사진만 띄워가지고 이렇게 해드리고, 100만 원 이상은 또 작업을 한 번 더 해서 제가 직접 띄워드려요. 제가 먼저 축하를 드려요. 이거 다 저예요 이거. 요런 재미 요소가 좀 많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식을 나누는 건데, 이 사진을 왜 별도로 뒀냐면, 여기가 이제 위트 지점이라는 데인데 신인분들이 좀 더 계세요. 근데 이분은 그냥 FC예요 사실은. 예, 자리는 지금 지점장석에 앉아있지만 그냥 본인이 자진해서 알려준 거예요. 신인이 많이 왔네? 저런 거는 왜 이렇게 좀 힘들어하지? 내가 알려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본인이 자진해서 한번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다시 한번 또 자랑을 하자면은 신계약 총무가 있고요. 자동차 전문 총무가 있고 카드맨 배설을 하고 있고요. 디자인 전문 홍보팀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고객한테 보내기 편하게. 시간도 좀 많이 아끼고. 이거 본인이 작업하려면은 못해요. 사실상 하루 종일 걸리고. 내가 이 상품 파는데 너무 좋을 것 같아. 나 이런 거 안내 자료 하나 만들어줘. 그럼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본인 프로필도 만들어드리고 어떤 그 이력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들어가고 이게 기본적인 거. 여기 이제 내 방이죠. 이 사무실은 바로 여기 밑에 있어요. 1층에. 이런 것도 우리 홍보팀에서 디자인해준 거예요. 이런 거는 인하우스가 있잖아요. 이제 기독병원, 성심병원 가서 보시면 되게 예뻐요. 내 방향 점포 중에 내보험샵이 제일 예뻐요. 진짜로. 그 다음에 이거 위례에 있는 거 보험케어 센터. 이건 이제 지점장이 달라요. 네, 이거 다른 지점장님. 이제 카페, 블로그, 유튜브 이것도 사진으로 보여드려요. 이게 저희 카페. 여기에 지금 5만 명이 넘게 있어요. 솔직히 영업 저도 까놓고 얘기하면 전 배운 적이 없어요. 저 독학으로 그랬어요. 회사 운영 이거 아무한테도 물어본 적 없어요. 마케팅 업체보다 내가 더 잘해. 근데 말이 독학이지 나한테 스승은 이런 자료며 책이며 어떤 사례며 이런 게 나한테 스승이에요. 여기 홈페이지. 우리 홈페이지가 진짜 잘 만들었어요. 거의 원수사급 홈페이지잖아요. 그럼 홍보센터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고객님들한테 자랑을 좀 하시라는 거야. 잘한다 못한다는 수상을 했냐 못했냐 이거예요. 연도대상 타신 분들 2024년도 거 지금 다 올려놨고 저 이런 사람이 하면서 언제든지 링크 보여주면서 자랑하셔도 되고 1등 하신 분들 이렇게 사진 올려드리고 나 여기 본사 홈페이지에 있는 사람이다. 감탄본부 본사는 여기가 맞거든. 홍보자료로 나를 어필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시면 원하는 대로 또 만들어 드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 되시는 분들은 이 홈페이지에 또 관리자를 다 올려드려요. 그리고 저희는 좀 언론사에 많이 나왔어요. 회사가 크다 보니까 취재도 많이 해주셨고 제 인터뷰도 많이 따고 이거 돈 주고 낸 거 진짜 아니에요. 단 한 건도 없어요. 저 그래서 기자들을 많이 하는 건데 기사가 많이 나왔다는 건 그래도 최소한의 검증은 어느 정도 좀 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인프라가 딴 데 없는 거 여기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절대로 저는 싸구려로 만들진 않아요. 저 홈페이지 아까 얼마짜리 같아요? 금액이 한 250만 원 하거든요. 그것도 잘 만든 거거든요. 이거 1,800만 원짜리. 그러니까 똑같은 차도 옵션을 엄청 집어넣은 거랑 좀 비슷한 건데 이제 유튜브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하시면 자기 PR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자기 다짐도 되는 거 같아요. 내가 유튜브에 출연해서 뭔가 좋은 말 다 해놓고 내가 못하면 또 안 되는 거고 또 내가 스스로 내 약속을 깨고 지칠 때 저런 거 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자 감탄본 문제부터 입사 혜택 일단은 지원금 신인 내지 연봉 3천만 원 미만은 500만 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연봉의 기준은 최근 1년 또는 작년 1년 중에 본인한테 유리함 경력자 같은 경우는 이제 50%가 나가요. 그리고 이거는 참고로 내년 7월 달부터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금감을 해서 아주 강력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없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해외 여행 시책이 지금 걸어놨어요. 이제 12월부터니까 걸 건데 평균 50만 원 하시면 12월에 만약 입사를 했다. 그러면은 6월까지 그냥 합산으로 350만 원만 이렇게 되면은 다낭을 갑니다. 엄청나게 크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업적은 별로 못할 수도 있어 사실은. 근데 인정을 해요. 그러면 그냥 110만 원만 하고 한 명을 유치를 하게 되면 또 보내드려. 근데 그 사람이 또 저 정도 했네 그럼 또 같이 가는 거고. 여기는 사이판, 여기는 호주, 여기는 올해 북해도 갔다 온 거, 올해 갔다 온 거. 여기는 이번에 푸콕 갔다 온 거. 여기는 이제 푸콕에서 그 아주 멋진 공연을 봤어요. 이렇게 하고 인테리어만 좀 보여주고 넘어갈게요. 여기가 광명 사무실에 지금 현재 계시는 분. 이 정도 컨디션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내가 만들었지만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먹어도 좋은 데 가서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 코드를 넣는데 돈을 내면서 코드를 넣는 경우는 아니잖아요. 똑같이 일할 거면은 이런 좋은 데서 일하는 게 훨씬 낫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 이 서비스는 다 공짜예요. 예. 이렇게 여기는 분당이에요. 지금부터 입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렇게 홈부스도 다 있고 파티룸도 있고 안마의자도 있고 휴게실. 여기는 저 충주 여기 2층에 있어요. 2층에 감탄본부. 여기도 좀 작은데 여기도 지금 늘릴 계획이에요. 예, 120평 이상으로 좀 또 늘릴 계획이에요. 다 깔끔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행사한 거 시그니엘 행사. 아까 영상 좀 보셨잖아요. 이런 고급스러운 행사들을 매년 합니다. 매년. 예, 매년. 그리고 웬만하면은 다 초대를 해요. 가수 이지연 씨 부르고 웬만하면은 여러분들 못 본 사람들이라든가 최초로 하려고 그래요. 예, 이지연 씨 이렇게 놀고 충주지점 개소시 예, 이렇게 했었고 이게 개소식인데 이렇게 전자바이올린 공연하시는 분 불렀어요. 예. 예, 이렇게 사람 많이 오시고 개그맨도 불러서 했고 커팅식. 그러니까 뭘 할 때 좀 제대로 해요. 이건 쓸데없는 사진이고 사람들.
그리고 제가 약속을 좀 드릴게요. 저는 필요 없는 얘기를 듣는 것도 싫어하고 솔직히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검증되지 않은 쓸데없는 조언도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다 보면 뭐 상담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절대로 저는 필요 없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이고 정석대로만 할 거예요. 제가 회사에 있으면은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불평, 불만, 봐주세요 이런 거예요. 다. 근데 이런 걸 다 해주잖아요. 제가 20%에 대한 유도리는 항상 둬요. 뭐냐면 예외는 없어요. 유도리는 둬요. 원칙은 이때 20% 유도를 두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개념상의 문제가 있거나 시스템적으로 이거는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거는 안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뭐든지 정석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정석대로 안 하고 잘못 배운 대로나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여기서 많이 고쳐나갈 거예요. 사실은. 이 GA가 진짜 개판이야. 진짜 거짓말 아니야. 제대로 말하는 데가 없고 제대로 가르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10명 근무하는데 10명의 수수료가 다 달라요. 맞는 걸까? 저는 여러분들께 특별한 경험을 해드리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선물 하나라도 특별한 걸 해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결국 돈 벌어서 특별한 거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내 돈 쓰지 않고 회사에서 해준다면 당연히 더 좋은 거고 또 하나는 이런 특별한 경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수준이 올라가더라니까요. 이게 제일 큰 제 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시면 제가 되게 환영을 하잖아요. 환영을 넘어서 좀 환대를 여러분들께 저는 해드릴 거예요. 환영은 그냥 잘 오셨어요 이 정도고 환대는 뭐냐면은 사실은 굳이 안 해줘도 되는데 그 이상을 해주는 게 환대예요. 보험회사에서 지금까지 환영을 해도 환대를 해준 경우는 많이 없었어요. 그거를 저는 감탄해서 계속 적용을 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해당이 될 거고 제가 많은 사람들을 상대를 하다 보니까 정말 떼돈 버는 방법을 알아버렸어요. 사람들은 공통점으로 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주면 돈을 엄청 많이 벌더라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건 공짜예요. 공짜. 허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막 입사하면 막 뾰로롱 하고 나 1000만 원 벌게 해주고 막 DB도 막 수수료 낮추지 않고 많이 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원해요 사람.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엄청나게 돈을 벌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공짜는 말대로 내가 노력 없이 뭔가 한 거잖아. 얻었잖아. 공짜를 얻었잖아. 근데 왜 부자가 안 될까? 그리고 웃긴 건 뭐냐면 이 공짜로 하고 가져가세요 하면서 그 인프라를 계속 제공하는 사람은 왜 부자가 될까? 제가 이걸 깨닫고 이제 난 끝났다. 진짜로 빵 찍어도 가져가는 사람 공짜. 깡총 거든. 다만 절대 그럼 여러분들 부자는 못 돼요. 나만 계속 잘 될 거야 사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직할 때 답답한 게 뭐냐면 비전이니 미래니 장기적인 시야니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여기를 어플을 하는데 결론은 공짜로 뭐 주는 거 없어요? 뭐 나만 또 뭐 공짜로 주는 거 없어? 다 이런 것만 보고 와. 기승전결 다 공짜로 뭐 주는 거 없어? 나 안 해도 나 뭐 일 안 해도 뭐 편하게 공짜로 얻는 거 없어? 이런 식으로만 계속 오는 거야 계속.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도 또 딴 데가 있고 또 공짜 안 주니까 또 다른 데서 뭐 공짜 돈 준다더라 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저는 세상은 정답은 없지만 정석이 있다고 얘기한 게 나는 정석대로 공짜를 바라지도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커피 한 잔이라도 내 앞에서는 계산 못하게 한다고. 난 공짜를 안 먹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실제로 공짜지만 원래는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왜 이 공짜가 가능하냐면 앞단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업적 막 300치고 400치고 이 사람 돈의 일부가 나머지 여러분들 인프라도 깔리는 거고 제가 오늘 사업 설명을 하면서 비전도 심어드리고 싶었고 장기적인 시야도 안내해드리고 싶었고 부자들의 메커니즘을 안내해드리고 싶었지만 맨 마지막에 귀에 들어왔던 거는 분명히 공짜가 뭐가 더 있었을까 혜택이 뭐가 더 이것만 계속 꽂혔을 거야. 그리고 앞으로도 분명히 계속 그럴 거야. 그럼 절대 부자란 이건 정석에서 어긋난 일이고 이 뇌구조를 좀 바꾸면 반대로 금방 되거든요. 나는 여기서 지금 감탄해서 그걸 실현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실제로 이렇게 잘 되고 있는 증거예요. 매출 계속 올라가고 사람 계속 오잖아요. 본질을 이제서라도 알게 돼서 그거를 믿고 끝까지 내가 가려고 마음먹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랜 시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